정책과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전혜영의 사담입니다. 얼마 전 일본 정부가 우리 사법부의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일본 개별 기업의 배상 의무가 남아있다라고 판결한 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 한국에 대한 경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의 관계가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로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인접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좋았다 이렇게 기억할 만한 사례가 많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의 경우에나 인접국가 사이가 나쁜 거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제 자타공이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의 국면으로 돌입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 한일 관계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비단 이번 문제만이 아니라 향후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양국 내부의 문제 또는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종대학교 대양 휴머니티 칼리지의 호사카 유지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主催者を代表いたしまして原田良介理事長から우리 대한민국이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나빴다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치밀한 계획을 아베 정권에서는 세웠다. 여론전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그렇게 악독하게 했다. 그 과거에 대해서 정말 무지해요. 이 부분을 정말 바꿔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권을 무시해 간다면 한국과 일본의 진정한 우호라는 것은 있을 수는 없다. 비로소 진정한 한일 우호 그리고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한일 관계의 새로운 구축, 새로운 미래가 미래지향적으로 열린다. 이렇게 요즘 굉장히 바쁘신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독도 문제 등을 비롯해서 한일 간의 현안이 되었던 역사 문제 다루셨는데 최근에 이제 한일 관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로 최악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한국과 일본 양쪽에 그러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그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박근혜 정권하고 문재인 정권 그렇게 왔는데요. 박근혜 정권 때도 상당히 한일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에도 한국에서는 거센 반대 운동이 일었었거든요. 네. 6.3 사태라고 불리는 네. 사태가 있었죠. 그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앞에 나가서 냈던 성명의 핵심은 뭐냐면 일본에 대한 패배주의를 극복하자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50년 넘게 한국의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늘 하는 얘기는 이제 반일은 안 된다. 일본과는 우리가 사이좋게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다. 늘 이런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정부나 아니면 지식층이나 언론이나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한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보다 나빴던 상태가 없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네. 이제 이렇게 악화했는데, 근데 지금도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주로
이것이 한국 정부가 외교를 잘못한 탓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호사카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이렇게 나빠진 것이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도 나빴다, 이명박 정부 때도 나빴다, 지금도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박근혜, 이명박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 잘못해서 나빴다는 식의 이야기 비슷하잖아요. 이제 일본 쪽 사정은 어떤가요? 이렇게 나빠지는 데서 일본 쪽 사정은 어떻을까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나빴다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3년 12월에 나온 주간 문춘이라는 기사를 보면 거기에 나온 것을 보면요, 현재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의 전략은 원화 있잖아요. 원화를 일본에서 오히려 사들여 가지고 원고를 유도한다. 그렇게 되면 수출 위주의 한국에 강한 타격을 줄 수가 있다. 그러한 이야기를 벌써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보 전략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홍보 물자를 만들고, 그리고 위안부에 대해서도 한국 쪽의 주장을 완전히 반박할 수 있는 모든 홍보물을 만들고, 기타 식민지 지배는 한국을 근대화시킨 것이었다라는 홍보물도 만들고, 그 홍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홍보는 시작했습니다. 원화를 그렇게 사들였는지는 확인할 길이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게 아베 정권이니까 하는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입장도 받아들이는 전통적인 보수 정권에서는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식민지 시대의 사상을 그대로 계승한 비주류, 주류는 아닙니다. 비주류 아베 정권이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어쩌다가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또 새로운 문제, 간제 지원자 판결 문제가 일어났고, 그 중심에 있는 내용이 일제 간접무기가 불법이다라는 내용에서 판결이 나왔고, 일본 쪽에서는 이 부분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때 생각했던 보복 조치를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시켰다. 사실 윤영 계속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요. 그거는 일본의 그 주간지가 정확하게 지적했고요. 다시 한번 그때 기사를 또 인터넷 신문이 그대로 올렸습니다. 일본은 그렇지 않고 상당히 치밀한 계획을 아베 정권에서는 세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이제 아베 정권하고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한일 위안부 합의라는 것을 체결하고, 게다가 불가역적이라는 단서까지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때부터 이제 일본 자민당 일각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제 경제를 무기로 해서 한국에 대한 정치 공세 또는 이제 역사 공세를 취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더 말씀드리면요, 정확하게는 위안부 합의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2013년부터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2015년 12월에 위안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 쪽의 전체성을 훼손시키는 내용이었지만 일본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이득이 있는 합의였던 것입니다. 이후 박근혜 정권에 대한 상당한 반격이 일시 중지되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일본이 사실은 우리가 계속 요구했던 것인데 65년 한일국 교정선언 때 한국 사회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던 이유도 일본은 전혀 사죄와 배상에 관한 양보할 생각이 없다. 그 상태에서 배상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명시적인 좀 언급 없이
졸속으로 한일 협정을 타결했다라는 것이 1965년 당시에 네. 우리 사회에 큰 문제였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잡혀가고 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뭐 일본 정부 내에서 무라야마 다마라든가 몇 차례 이제 전향적인 일본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 또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일종의 사과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불법을 인정하고 배상은 할 수 없다. 이게 주장하는 것이 지금 아베 정권의 이야기고 이것이 지금 한편으로는 뭐 이제 호사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내 참의원 선거 뒤이어서 개헌의 힘을 얻기 위해서 한국을 때리는 거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제 지금 남북 관계가 급속히 좀 해빙되고 있고 네. 북미 관계가 연락사무소 설치까지 논의될 정도로 진전하는 상황에서 일본도 빨리 북일 수교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북일 수교를 한다면 한국의 예에 비추어서 역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문제가 나올 텐데 그걸 차단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네. 좀 바로 일본이 지금 당장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북일 수교입니다. 남북 간이 이제 평화 공존으로 갈 때는 그 이후는 북일 수교를 해야 된다. 그런데 2002년에 평양 선언을 북한하고 일본이 가졌는데 그때는 사과는 하겠다. 일본이 약속했습니다. 파트너십 선언이죠. 그거는 공식 문서화했기 때문에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사죄는 하겠다. 그 약속을 했어요. 65년도에는 사죄도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그러니까 일본은 일단 한국에 대해서 한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북일 수교를 갖는다라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65년도에는 보상금을 낸 것이지 배상금을 낸 게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시 북한 쪽에서 아니다. 배상금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쪽에서 그러면 자료를 내라. 근데 자료가 없는 거죠. 북한에서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 자료가 없다라는 것을 또 주장하면서 보상금의 이야기로 경제 협력의 이야기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일국교 정상화와 같은 포맷으로 가져가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한국 쪽에서 배상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판결이 났고 이것으로 일본 쪽에서 조금이라도 인정한다고 하면 북한도 이게 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상하고 배상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직접적으로 엄청 이것을 예. 지금 현재 아베 정권은 목숨을 걸고 뭐라 할까 막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것입니다. 명분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면 네. 경제적으로 지금 일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액수로도 예컨대 65년도에 무상 3억, 유상 2억. 네네네. 이 규모를 지금 50년이 훨씬 지난 지금으로 산정하면은 그때 일본에서는 40억 정도로 40억 달러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배상이 되면 아마 100억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그러니까 일본이 상당히 이런 부분을 막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다시 그 문제가 되풀이되는 역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국가 간의 약속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개인을 철저히 국가에 부속된 존재로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국가 간의 약속이 개인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고 그것이 양국의 대법원 판결로 나온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형식 논리로 보자면 아베 정권의 이른바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했다 언급하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국가 간 약속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현대 인권에 대한 이제 현대적 상식에 위배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근대적으로 회귀하는 중국지대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을 바꾼 거죠. 약속을 어겼다. 그러니까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문제로 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한국 안에서 처음부터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많이 여론에서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 간 약속보다 중요한 게 인권이다. 예,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한국 내에서도 인권 문제는 아예 별 예.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국가 간 약속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예. 신뢰를 어겼다고 얘기를 하고 법원이 신뢰를 어겼지만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좀 이러는 형편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이나 그 간제징용자 피해자 분들을 사실 한국 안에서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서 한국 자체가 벗어나야만이 진짜 해야 되는 길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이제 이것이 양국 간에 굉장히 심각한 분쟁, 분규로 이제 좀 벌어지고 있고 이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는 좀 일본 보이콧 운동,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이런 것들이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그거 말리고 있고 네. 이제 이런 형편인데 어쨌든 한국 내 반응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렇게 일본의 공격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일본 보이콧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일본 아베 정부의 주장에 동조해서 오히려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본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일본 안에서는 상당히 그 혐한 분위기를 그 아베 정권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3년 이후는 더 본격화되었죠. 일본 안에서. 그런 상황에서 아베 정권이 말하는 것이 보통 일본인들에게 상당히 먹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혐한 분위기 플러스 아베 정권이 강하게 한국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대표를 하기 때문에 그 세뇌되어 가는 거죠. 보통 일본인들도 상세한 건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베 정권이 말하는 것을 그냥 계속 듣고 있으면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안에서는 거의 60% 정도까지가 지금 그 보복조치에 찬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나 역시 여론을 환기시키는 방법으로 상당히 많이 회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에서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단성을 그 일본인들이 알 수 있게 정확하게 내보내는 것을 물론 하기는 했지만 한 번, 두 번에 그치는 것입니다. 일본이 옳다라는 것을 매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은 여론전에 강하다. 여론전을 발용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전략적으로 여론전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국 정부 또는 한국인들의 이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홍보, 일본인들이 하는 것처럼 홍보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일본 내 혐한 인식을 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제 좀 다른 각도의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이제 허석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한일 관계의 바람직한 미래 또 그 미래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역시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양쪽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생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생각을 사실 전부 거스르기는 어려운 것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까? 특히 제가 아베 정권을 말씀드리지만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가 대단히 많은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에서는 일본인들이 한국을 올바르게 보기 위한 그러한 여론을 계속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국 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왔다라는 부분입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오히려 한국 안에서만 싸우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일본 언론들은 물론 일본 안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해외에 발신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합니다. 한국 언론들은 그런 것보다 내부에서 싸우는데 많이 목소리가 나와 있어서 이럴 때 상당히 약한 거죠. 일본 내 여론, 한국 내 여론을 한국의 국익에 유리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역사와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한국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생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만이 이게 모두 해결된다. 이런 방식으로 늦게나마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한일 관계는
전산화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전부 대 전부가 계속하면 계속 대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 예, 민간 주도로 그러나 그 민간 주도가 그냥 민간만이 아니라 민간이 정부의 생각까지 그 올바른 방향으로요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발언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한일 간의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역사 화해가 필요하고 역사에 대해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서로 양해할 수 있는 관점으로 이제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이제 한국인들의 이제 일반적인 정서 또는 생각으로는 일본의 식민 지배는 부당하고 불법적이다 그 자체로 또는 일본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식민 지배 과정에서 이제 현대적 상식으로 용납할 수 없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벌어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책임 있게 사과 또는 사죄를 하고 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인들의 보통적인 일반적인 생각인데 일본 내에서는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나 좀 일반적으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본인들이 그 식민지 지배가 어떤 것이었는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90%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식민지 지대에 일본인 기업가라든가 그 일본인들이 한반도에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일본 기업이 일본 그 정보업자들을 고용하면서 조선인들을 많이 그 동원시켰어요. 근데 그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보업자들이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임금을 안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돈을 달라고 한국 사람을 때리고 뭐 엄청나게 복갱하고 달아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러한 것이야말로 사실 배상으로 얻어야 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입니다. 이거는 65년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문제는요, 일본은 그런 것을 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없습니다. 일본 내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그렇게 악독하게 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못하는 거죠. 좋은 일만 해줬다고. 그러니까 한국을 근대화시켰다고. 견고하게 취급했다.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만 일본인들이 거의 90%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일본인들이 아베 정권의 이야기를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는 내용을 계속하지 않는 한 아베 정권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그 과거에 대해서 정말 무지해요. 이 부분을 정말 바꿔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귀화한 이제 한국인으로서 교수님께서 보시면 이제 뭐 이런 식의 미래를 그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한일 관계 이제 어떤 식으로 진전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인권을 가장 중시하는 나라가 되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우호 관계는 금방 성립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무시하면서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도 아직 그런 분들이 살아 계시는 거죠. 인권을 무시해 간다면 한국하고 일본의 진정한 우호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권 문제를 올바르게 다른 것을 토대로 하여서 비로소 진정한 한일 우호 그리고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한일 관계의 새로운 구축, 새로운 미래가 미래 제한적으로 열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바쁘신데 이렇게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예, 앞으로도 좀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한국과 일본의 양국민들의 좀 인권의식 증진과 우호 관계 돈독히 맺어줄 수 있게 많은 역할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일 관계뿐 아니라 한중 관계, 또 동아시아에서의 한중일 삼국 관계에서도 늘 과거사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과거사를 청산하고 과거를 잊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새로 정립하자, 이런 이야기도 삼국에서, 특히 한일 양국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사란 청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과거사를 청산하자는 말은 역사를 잊자는 말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발목을 잡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일 간의 이 얽히고 설킨 과거사를 청산해야 할까요? 과거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지 국가로 맺었던 관계, 그 관계 자체를 청산하는 것이 과거사 청산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상당히 활발히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식민지 잔재를 청산해야 했지만 일본은 제국주의, 군국주의 잔재를 청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제국주의, 군국주의 잔재를 청산하려는 노력이, 운동이 불철저하고 미흡했기 때문에 과거사가 여전히 현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겠죠. 지금도 여전히 옛날 식민지 시대처럼 옛날 군국주의와 식민지로서 맺었던 관계에 입각해서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일본이 이성적이고 한국은 감정적이라는 둥, 일본은 냉정한데 한국은 흥분한다는 둥 하면서 이른바 일본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국내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호혜적이고 우호적인 한일 관계 위에서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적 관계를 바란다면 우리 스스로 식민지적 잔재를 떨쳐야 할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 스스로 군국주의 잔재를 떨쳐야 한다는 것,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깨닫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전우용의 사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